보험 가입자의 대표적인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 계약 체결 시점에 이행해야 하는 고지 의무고, 다른 하나는 보험 가입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따라다니게 되는 통지 의무입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는 이 보험 가입할 때 이 환자 상태나 뭐 위험도 이런 것들을 보험사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이 질문에서 답한 내용에 따라서 그 고지한 내용에 따라서 가입을 승인하거나 거절하거나, 아니면 특정 부위나 질병 이런 것들을 부담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부탁이나 권유에 의해서 가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서명이나 대답 이런 것들을 대충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불이익은 나중에 가입자 측에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에 관한 내용들을 제대로 살피고 가입이나 가입 이후에 의무를 잘 이행을 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가입 시에 작성하는 청약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고, 뭐 상품 설명서, 안내서, 유의사항 이런 쪽에 이제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뭐 몰랐다, 실제로 뭐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모른다고 주장을 해도 법에도 이제 규정돼 있고, 상법 651조, 652조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약관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몰랐다고 주장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기 위에 이제 질문들 17번까지 있는데,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질문 항목에 대해 알린 내용이 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이 질문 내용들은 다 중요하다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 위반이 발견되면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장이 제한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면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모집인이 있는 계약일 때는 이런 것도 알려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 답변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쓰여진 내용들에 해당이 되면은 무조건 예스 체크가 있어야 하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 예스 체크한 거에 추가적으로 내용을 작성하는 또 칸이 있습니다. 그 칸에 상세하게 고지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말로만 알린 내용은 고지 의무를 이행한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이거를 제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써놨지만, 뭐 언뜻 보면은 가입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지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고지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럼 말로 그냥 이 사람한테 방해를 받았다 이러면 인정을 하느냐, 구상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나 줬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입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 자체도 이거를 주장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규정에 내가 해당이 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따가 하나의 이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은 이 보험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다르고, 여기 보면은 뭐 무슨 위험한 거를 알려야 된다,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5번 뭐 암이나 백혈병, 협심증 이런 무시무시한 질환들을 진찰 검사를 통해서 받은 사실이 있냐, 그러면은 뭐 알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것만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통상적인 것도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찰 검사를 통해서 뭐 진단을 받았는지, 치료 2번, 뭐 감기 같은 게 가끔 가다가 이제 감기로 해지당했다 이렇게 하는 게, 감기 관련된 것도 질병 코드가 있지만 뭐 그런 것들 때문에는 문제는 잘 안 생기지만, 내 생각에는 감기인데 병원 차트상에는 만성 편도염이라든지 뭐 비염 이런 것들이 써 있으면은 가입 시점 3개월 이내에는 확정 진단이 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치료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실도 이렇게 해당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에는 알려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초음파나 이런 거를 한번 추가로 해야 된다 해서 했습니다. 근데 뭐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수술이나 이런
이런 거를 하지를 않아도 되는데 관찰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소견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이런 3번 질문에 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정기적으로 가서 병원에 가서 추가 검사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이상이 있는 사람만 이제 하는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지 의무 위반은 두 개의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아무것도 안 알린 거, 여기 다 아니오로 체크한 거.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고지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요것만 해당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알렸는데 뭐 다른 내용들을 알리지 않았을 때, 이분의 질문서는 지금 여기 보면 요런 내용은 알렸지만 뭐 다치거나 뭐 부상, 입원 이런 것들 있었던 거 여기도 보면 입원에 체크가 돼 있죠. 근데 고혈압으로 약 먹고 이런 것들이나 이제 예를 들어서 고혈압 수치가 굉장히 진단 가능한 수치가 높게 나온 거, 그런 것들은 여기에도 체크가 돼야 되고, 뭐 시점에 따라서 이런 데에도 체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혈압 강화제를 복용했다 그러면 여기에도 체크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고혈압이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이 고혈압이 뭐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고 뭐 다양한 병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질문들로 이제 걸러내는 겁니다. 자, 이 고지 의무는 이렇고요. 그리고 약관에서도 보면은 약관에도 이렇게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할 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상법상 고지 의무다. 그리고 위반을 하게 되면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보험료를 낸 것도 뭐 그대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2009년도인가 그때 이전의 계약들은 보험료를 그냥 그대로 돌려줘서 걸리면 뭐 돌려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입하는 분도 계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원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통지 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통지 의무는 예를 들어서 질병만 보장되는 보험에서는 뭐 통지 의무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건 위험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치거나 뭐 부상당하거나 뭐 직장을 뭐 직업이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제 보험 계약은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료도 다르게 측정하고 보장 한도도 다르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의 경우에는 그 크게 뭐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서 사고 발생 위험이 굉장히 낮겠죠. 물론 일상 생활 중에 이제 뭐 다치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그 근로자다 그러면은 이 학생과 위험률이 같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보험료도 이 두 명의 예시를 보면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장 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사망이 1억 들어가는데 뭐 학생인 경우에는 1억 들어가는데 근로자인 경우에는 뭐 3천만 원만 들어간다, 그게 맥스다, 이런 식으로 보장 한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그런 근로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원래는 학생에서 그 직업이 변경이 된 거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 사람을 학생으로 해서 위험이 낮은 걸로 해서 가입이 돼 있는데 이 직업이나 직무에 변동이 생겨가지고 위험이 높게 됐다. 그러면은 이 보험사는 이제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 한도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릴 의무를 이행을 해도 오히려 뭐 보험료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고가 발생해 갖고 사망보험금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1억 나와야 되는 보험금이 3천만 원으로 삭감이 된다든지, 특히나 뭐 영업용 배달이나 오토바이 이런 것까지 되면은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엄청나게 큰 삭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해보험 계약 후에, 그러니까 상해나 재해에 관련된 이런 특약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안보험인데 뭐 상해 사망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특약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의무들은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직무가 변경되거나 뭐 무직이 됐을 때도 위험률 변동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자가용차가 영업용으로 변경이 되거나 이 요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뭐 운전을 안 했는데 운전자로 변경되거나, 그리고 요즘에 전동 킥보드나 뭐 전기 자전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통지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관의 내용을 보면은 약관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뭐 해지권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당하다 결정이 되고 있고,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 고지 의무 관련된 것도 여기 소비자 유의 사항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보험사가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자 본인이 사실대로 답을 해야 되고, 이 계약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지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사건은 이제 그 금감원 민원 사례인데 담당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서 모집인에게 이제 설명했는데 모집인이 누락했다 해서 보험금 청구하자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서 계약 취소랑 기납의 보험료를 돌려달라, 돈 낸 거를. 왜냐면 해지 환급금 이런 식으로 된 거니까 해서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갔는데, 이 사건은 다행히도 이제 청약 절차를 진행한 이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집인이 누락했다는 사실관계가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입증이 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부당한 처리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쨌든 계약 취소하고 기납의 보험료를 반환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나온 거고, 통지 의무 관련된 거를 보면은 이 통지 의무 위반에 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이후에 피보험자가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이제 보험 설계사가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같이 계속 뭐 만난다든지 이러면은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통지 위반으로 해지하고 뭐 삭감하거나 뭐 보험금 삭감해서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건인데, 아까 살펴본 직업 직무를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에 알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 요율 변경에 따라서 보험금 삭감해서 이제 처리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1억이 뭐 800만 원이 되고 뭐 900만 원이 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험 설계사의 지위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뭐 내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가장 가까이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설명도 해주고 청구에 진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분인데,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이 모집인은 보험 계약자가 이제 말한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지를 한 사실이나 뭐 통지를 했다, 이런 사실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걸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령할 권한은 누가 있냐? 보험사만 있는 겁니다. 보험사만.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이제 직업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통지 의무 이행은 안 된다. 그리고 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보험사가 삭감해서 지급한 거는 정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직업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알리지 않는 거는 이제 주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변경에 관해서 이런 통지 의무 이행을 할 때는 여기 약관에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변경이 있을 때는 우편이나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놨으니까 약관에 규정한 내용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다른 걸 예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외를 자꾸 이런 데다가 이제 적용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입장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기 명문화된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가입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내가 좀 찜찜하다 하면은 그 증거 자료가 남아야지 이런 것들을 인정을 받는 거지, 말로 몰랐다, 뭐 이행했다,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도 뭐 예외적으로 이게 인정이 된 사례라서 지금 이 내용을 보는 건데, 이런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납입보험료 반환하고 이제 취소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증거가 없었다, 그냥 말로만 그냥 이렇게 주장한 거면은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으로 해지가 되고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고지 및 통지 의무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잘 이행을 하면 당연히 피해갈 수가 있고, 이 받게 되는 피해나 불이익은 크게 이제 계약 해지하고 보장 제한, 보험료에 대한 손해, 이런 것들이 있고, 직접적인 피해는 그렇지만 뭐 간접적으로 그 납입했던 뭐 돈이 뭐 어디에 또 투자 들어가면은 뭐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뭐 기회에 대한거나 뭐 여러 가지 간접적인 그런 손해까지도 보게 된다면 이런 것들, 이 가입자에 관련된 의무 사항에서 어떻게 보면 큰 피해가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들은 가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남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니고 이 계약자, 피보험자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고지 및 통지 의무는 남이 누가 챙겨주고 해줘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이행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